호주 가면 인생이 불릴 줄 알았어요. 근데 브리즈번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운 건요, 버스가 안 오고 월세는 주말마다 빠져나가고 한국을 떠난 사람들도 밤에 한식당에서 와 헨리야 한국 진짜 편했는데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거 제일 충격이었어요. 호주가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호주에 왔는데 많은 사람이 호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호주 안에 작은 한국을 만들고 거기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는데 제가 한국에서 봤던 외국인들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한국어 안 배우고 한국 사람 깊게 안 만나고 계속 외국인들끼리만 있다가 와 헨리야 한국은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요. 그때 저는 속으로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호주 와서 보니까 그게 남 얘기가 아니었어요. 저도 서울 마지막 해에는 똑같이 환상 속에 있었어요. 친구들이 말해가지고 야 헨리야 호주 가요. 날씨 좋고 사람 착하고 돈 많이 벌고 살기 진짜 좋잖아요. 듣고 있으면 호주는 나라가 아니라 인생 리셋 버튼 같았어요. 한국에서 답답했던 것들 있잖아요. 뭐 경쟁, 눈치, 빠른 속도, 집값, 일 압박. 그걸 비행기 한 번 타면은 뒤에 두고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호주 해변 옆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생활은 해변 사진처럼 안 흘러가요. 좀 깨진 건 교통이었어요. 브리즈번 대중교통 처음 보면은 괜찮아 보여요. 버스 있고 기차 있고 배도 있고 카드 찍고 타면 되고 가격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엄청 저렴해요. 50센트 정도 밖에 안 들어요 이제.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중자 할인야가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야예요. 앱에는 6분 뒤에 온다고 떠요. 그래서 서 있어요. 갑자기 11분으로 바뀌어요. 또 서 있어요. 그러다가 취소돼요. 주변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한국식으로 반응하는 줄 알았어요. 뭐 한국에서는 지하철 2분 늦어도 사람들이 바로 표정이 바뀌잖아요. 저도 거기에 너무 익숙해졌나 싶었어요. 근데 출근해야 하는 날에는 그게 문화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내 하루가 흔들리는 거예요. 버스가 늦는 게 사건이 아니라 생활이 되면은 자유가 아니라 계산이 시작돼요. 몇 시에 나가야 안전하지? 이 노선도 공산하나? 차 없으면은 나는 어디 가지? 약해지지? 이 질문은 매일 하게 돼요. 그때 알았어요. 호주의 여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여유를 누리려면은 돈이 있어야 하고 차가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집이 있어야 해요. 없으면은 넓은 나라가 아니라 이동하기 힘든 나라가 돼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돈 얘기로 가면은 더 빨리 정신이 들어요. 호주 얘기할 때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거기 시급 높다며. 헨리야 거기 가면은 부자 될 수 있어. 와 시급이 미쳤어. 맞아요. 높아요. 베이커리에서 빵집에서 일해도 시간당 22달러 뭐 23달러 이런 얘기가 들으면은 한국에서 진짜 커 보여요. 저도 한국에서 그 숫자만 봤을 때는 솔직히 혹했어요. 뭐야 알바만 해도 괜찮게 살 수 있겠네. 근데 호주는 시급을 볼 때는 월세를 같이 봐야 돼요. 따로 보면은 착각이 시작돼요. 브리즈번 시티 근처에서 혼자 살려고 하면은 주에 300달러, 400달러 이런 숫자가 나와요. 주예요 여러분. 한 달이 아니고 주 일주일. 이게 사람을 멈추게 해요. 처음 집값 볼 때는 저도 머릿속에서 계산이 안 됐어요. 한국식으로 생각하면은 월세는 한 달 단위잖아요. 근데 여기는 매주 나가요. 월급 들어오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돈이 먼저 빠져나가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쉐어하우스에 들어가요. 대부분. 뭐 방은 내 방인데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냉장고 한 칸, 세탁기 시간, 부엌 냄새, 거실 소음, 같이 사는 사람 생활의 리듬. 이게 전부 내 하루에 들어와요. 한국에서 작은 원룸에 살아도 문 닫히면은 내 세계가 생기잖아요. 여기서는 돈은 더 많이 버는 것 같던데 내 공간은 더 작아진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에 와 호주 가면 돈이 많이 번다 라는 말이 반만 맞는 말처럼 들려요. 많이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많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건 그 다음에 와요. 교통도 적응할 수 있고 월세도 계산하면 돼요. 근데 외로움은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호주 오기 전에 한인 사이트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뭐 브리즈번 사는 사람들 글, 5월 얘기, 일자리 얘기, 방 구하는 글, 고민 상담. 처음에는 그냥 정보 찾으려고 봤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 글들 뒤에 있는 감정이 뭐였어요?
사람들이 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영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친구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보면요, 호주에 왔는데 하루 대부분이 한국어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식 먹고 한국 친구 만나고 한국 카톡방 보고 한국 유튜브 보고 한국 얘기하고 한국 욕도 하고 한국을 그리워해요. 이걸 비우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너무 이해돼요. 낯선 나라에 오면은 사람은 제일 따뜻한 곳으로 돌아가요. 언어가 변한 곳, 농담이 통하는 곳, 음식 냄새만 맡아도 긴장이 풀리는 곳, 그게 한인 사회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따뜻함이 가끔 감옥도 된다는 거예요. 호주까지 왔는데 생활은 한국어 안에서만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상한 일이 생겨요. 한국에 있을 때는 호주가 그리웠는데 호주에 오면은 한국이 그리워져요. 한국에서는 와, 외국에 가면은 진짜 자유롭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영어 농담 하나 못 받아칠 때는 갑자기 내가 너무 작아져요. 한국에서는 와, 한국은 헨리야 진짜 너무 답답해 죽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한국 교통, 한국 편의점, 한국 배달, 한국 사람들의 빠른 반응이 미친 수준으로 변했던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웃기면서도 좀 슬퍼요. 떠난 나라를 떠나고 나서야 제대로 보게 되니까요. 여기서 제 마음이 제일 무거웠던 중간이 있어서요. 제가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 때 한국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외국인들을 보면서 답답했던 적이 많았어요. 뭐 한국어는 왜 안 배우고, 한국 친구는 깊게 안 만들고, 외국인 바에서 만들고, 그러다가 헨리야 한국 사람은 닫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아니, 문 앞에 서 있기만 하면서 왜 방 안이 춥다고 해? 근데 호주에 와서 한인 사회를 보니까 그 말이 제 안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버티려면은 누구나 자기 언어로 숨을 쉬고 싶어 해요. 나도 그랬고 외국인들도 그랬고 한국 사람들도 여기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좀 부끄러웠어요. 제가 한국에서 봤던 어떤 외국인들은 너무 쉽게 판단했구나 싶었어요. 근데 동시에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민은 돈 벌고 비자받는 문제가 끝이 아니에요. 진짜 이민은 여러분, 내가 불편한 나라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느냐 아니면 익숙한 사람들 안에서만 안전하게 버티느냐의 문제거든요. 둘 다 이해돼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호주 안으로 들어가면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영어에서 자존심 깨지고 친구 만드는 속도 느리고 농담 타이밍 놓치고 문화가 안 맞아서 멍하게 서 있는 순간도 생겨요. 근데 안 들어가면 더 이상해져요. 몸은 호주에 있는데 마음은 계속 한국 공항 출국창에 서 있는 느낌이 돼요. 여기가 내 나라도 아니고 한국도 예전처럼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뿡 떠요. 이게 제가 말하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호주가 나쁜 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호주 너무 좋아요. 기회도 있고 자연도 있고 한국보다 숨이 덜 막히는 순간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사생활 뭐 중용하는 것도 좋아하고 주말에 강가 걷다 보면은 아, 이래서 사람들이 호주 좋아하는 거구나 싶을 때도 많거든요. 근데 좋은 나라라는 말이 쉬운 나라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하늘이 파랗다고 월세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내 친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시급이 높다고 내 마음이 바로 안정되는 것도 아니고 여유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내 삶까지 여유로워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여유 안에서 내가 혼자 서야 해요. 저는 이걸 한국에서 미리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호주는 좋아, 헨리야. 근데 너도 같이 바뀌어야 돼. 이 말이요. 그냥 가면 돈 벌고 영어 놀고 인생 변해진다는 말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나라를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근데 더 어려운 건 내가 바뀌는 거니까요. 한국에서 살던 습관, 한국어로 생각하는 속도, 한국식 편리함에 익숙한 몸, 한국 사람들이 주는 묘한 정, 늦은 밤에도 뭔가 열리는 도시의 감각, 이걸 다 가지고 호주에 오면은 처음에는 호주가 느린 것처럼 느껴져요. 불편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내 몸이 한국의 속도를 아직 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를 진짜 선택하려면 호주의 장점만 고르는 게 아니라 불편함까지 같이 받아야 돼요. 버스가 늦는 날도, 반값 보고 욕나는 날도, 영어로 말하다가 내가 바보처럼 느껴지는 날도, 한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결국 또 김치찌개 먹으러 가는 날도,
그걸 다 포함해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면은 너무 부정적으로 들릴까봐 걱정돼서 조심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호주를 진짜 좋아하게 된 건 환장이 깨진 뒤에였어요. 좋은 점만 보려고 할 때는 계속 실망했는데 불편함까지 인정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변해졌어요. 여기도 그냥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친구들이 저한테 말했던 장면이 아직 기억나요. 헨리야, 호주 가면 진짜 좋을 거야. 들린 말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근데 빠진 게 너무 많아서 호주는 좋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버스가 안 오는 아침도 호주예요. 주마다 빠져나가는 반값도 호주예요. 한식당에서 한국을 그리워하는 밤도 호주예요. 영어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조용해지는 내 모습도 호주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지나도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이 나라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호주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저한테 와가지고 야 헨리야, 호주 이민 어때요? 어때? 라고 물어보면 이제는 저는 쉽게 전국이라고 못해요.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한국이 싫어서만 오면은 여기서도 계속 한국을 붙잡게 될 수도 있어요. 돈만 보고 오면은 반값이 먼저 현지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자유만 보고 오면은 그 자유 안에서 내가 얼마나 혼자 서야 하는지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지를 알고도 오면은 호주는 정말 좋은 기회 될 수도 있어요. 전국이라서가 아니라 진짜로 나를 시험하는 나라라서요. 저는 브리즈번에서 그걸 배웠었거든요. 호주는 인생 리셋 버튼이 아니었어요. 한국을 떠난 내가 진짜 혼자 설 수 있는지 확인하는 나라였어요.